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월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형법총론 제5판 2회독 354페이지 후문자 3번의 책임의 근거 보겠습니다. 책임 비난의 전제조건. 3마일월TV 절차 구독 추천업 유튜브 구독 권합니다. 1번의 책임평가의 척도. 책임의 본질이 행위자의 심리적 요소에 있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는 평가적 규범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책임 개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행위자를 비난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책임평가의 판단 척도에 관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답은 인간에게 의사의 자유가 있는가 하는 인류학적 철학적 물음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의사자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책임 비난의 근거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며 이들의 입장 차이는 형법학 전반에 걸쳐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대립이라는 학파 논쟁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대립. 양가로 1번에 도의적 책임론. 양가로 1번의 도의적 책임론. 고전학파는 책임 비난의 근거와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의사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서 인간이 스스로 반대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선택한 점을 책임 비난의 근거로 삼는다. 의사 비결정론 355페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 형벌을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 선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이므로 행위 책임을 근간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론의 주장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타행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하기 위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로운 행위 선택에 따라 행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수단인 형벌은 범죄의 중한 정도에 상회해야 하는 것임을 골자로 하는 음보설의 토대를 두게 된다. 이와 같은 형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 투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범죄의 엄격한 요건을 법률로 미리 정해둠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죄형 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게 된다. 양가로 2번에 사회적 책임론. 근대학파가 주장한 사회적 책임론은 의사자유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출발점에 서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사의 발현이 아니라 미리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사결정론. 이러한 주장은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미리 결정되어진 행위자의 신체적 결함 또는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소질과 환경으로 인한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측면 그 자체를 책임 비난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대신에 행위자의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부분, 성격 책임 혹은 잘못된 생활을 영위해온 부분, 생활 형성 책임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행위자 책임을 토대로 삼게 되면 행위자에 대한 법 효과도 형벌보다는 행위자의 개선, 교육 내지 재사회화 혹은 위험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 처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책임이란 사회적 위험성 있는 행위자의 사회 방위 처분을 받아야 할 법적 지위를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 양가로 3번에 사회적 책임론의 문제점과 양 1번의 수렴점. 사회적 책임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리 정형화된 형식적인 범죄를 국가형벌권 발동의 근거로 삼지 않고 부정형의 주관적 표지인 반사회성을 근거로 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불확실한 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 일에 기여해온 죄형법정주의의 미덕을 무위로 돌릴 우려가 생긴다. 더 나아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범죄자들은 저마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내세울 수 있는 356페이지 구실을 주게 되어 범죄 행위에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게 될 우려마저 생긴다. 예, 정치인들한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헛똑똑이 시민단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론의 한 분파인 범죄 생물학은 독일 나치에 전체주의 국가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형법의 자유보장이라는 기본적 과제 수행에 관한 한 근대학파의 형법보상은 고전학파의 형법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었고 고전학파의 형법보상이 여전히 주로 형법이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근대학파의 형법이론 가운데 고전학파의 형법이론에 영향을 주고 오늘날의 형사입법에 중요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다. 행위자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을 형사책임 능력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보완처분을 형사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제재 체계의 이원주의를 도모한 점이 그 단적인 예이다. 특히 소년법은 원보주의를 포기하고 소년에 대한 교육 사상을 전면에 내세워 범죄에 대한 법 효과로서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이 우선시되도록 구상되어 있기도 하다. 의사자유의 현대적 변형, 일반화된 다행의 가능성. 오늘날 형법학의 주류적 입장은 의사자유를 규범적으로 가정하여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행위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의사자유 내지 합리적인 행위선택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오늘날 형법학에서는 불법한 행위를 피하고 적법한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타행위 가능성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책임은 행위자가 타행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로 나아간 것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므로 타행위 가능성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탈락되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론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책임 이론은 이렇게 구상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개개의 행위자에게 타행위 가능성이 있는가는 여전히 입증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정통적인 도의적 책임론을 추정하는 입장은 행위자의 타행위 가능성 대신에 사회의 평균적 인간이 행위자와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달리 행위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경험 법칙상 평균인이라면 행위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타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행위자에게도 타행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평균인이 타행위 가능성 내지 일반화된 타행위 가능성을 책임 비난의 근거로 삼는 책임 이론은 의사의 자유가 경험적으로 실증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 자유를 규범적으로나마 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론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사 자유를 전제로 하고 도의적 책임론을 형사 책임의 근간으로 인정하는 형법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전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7페이지에 3번의 예방적 책임론의 등장과 새로운 학파 논쟁. 양가로 1번에 책임과 예방의 관계. 최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의사자유를 토대로 한 타행위 가능성은 책임 비난의 근거로 삼고 응보윤원을 주장하는 태도가 현상학적 허구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다시 약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종래의 근대학파의 주장처럼 책임 개념을 포기하거나 형벌을 대체할 보완 처분을 통해 새로운 형법을 구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책임 개념이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관찰하여 이를 책임이론으로 정립하려고 한다. 이 견해가 책임이론의 구상에 주목하는 점은 사회 내에서 책임 비난을 가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이 때문에 따라서 이 견해는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현실적인 목적의 충족 여부가 책임 비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책임 구상에서 책임 비난의 근거로 내세우는 형벌 목적은 응보가 아닌 예방 목적, 일반 예방 목적 및 특별 예방 목적이다. 책임 비난의 근거를 가정적인 타행위 가능성을 기초로 삼지 않고 형법의 현실 목적인 예방의 필요성에서 찾으려는 입장을 오늘날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부른다. 범죄 체계와 형벌 목적의 가교. 전통적인 형법 이론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와 성립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단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예정된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만이 검토되고 여기서는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형벌 목적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예방이라는 목적 관점은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에 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때에만 고려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방적 책임론에 따르면 형벌 부과의 전 단계인 범죄 성립 요건의 제3요건이 책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방 목적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예방적 책임론자들은 책임 비난을 근거 지우거나 탈락시키는 평가의 척도가 타행위 가능성이 아니라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혹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예방적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방적 책임론의 주장자들 가운데에서는 책임 비난의 근거로서 형벌 목적만을 고려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고 타행위 가능성과 예방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극단적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절충적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방적 책임론의 주장자들 가운데도 책임 비난의 근거로서 형벌 목적만을 고려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고 타행위 가능성과 예방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극단적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절충적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가로 2번에 극단적 예방적 책임론. 극단적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평가에서 타행위 가능성이라는 척도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예방 목적만을 책임평가의 척도로 내세우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급진적인 노선의 예방적 책임론의 대표주자는 독일의 형법학자 퀸터 야콥스이다. 야콥스는 특히 타행위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제거된 책임 개념의 빈자리에 채워 넣어야 할 예방 목적을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이라고 한다.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이란 종래, 심리적 강제라는 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의미의 일반 예방 목적과 대비되는 적극적 의미의 일반 예방 목적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에 충실한 모든 일반 시민에게 규범 준수라는 내면의 훈련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법규범의 안정화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반면에 그러한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비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을 책임평가의 척도로 삼고 있는 퀸터 야콥스는 심지어 책임이란 적극적 일반 예방의 파생물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에 따르면 책임 개념은 현실적으로 사회 내에서 규범을 안정화하는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개념을 기능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극단적 예방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범죄 성립 여부가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 관점에서 처벌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행위자가 희생양 혹은 본보기로 처벌될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있으며 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로 귀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이 형법 도그마틱 속으로 밀고 들어와서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면 형법이 형사 책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울타리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양가로 3번의 절충적 예방적 책임론. 절충적 예방적 책임론은 예방적 책임론의 계열에 서 있으면서도 야콥스의 극단적인 견해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 견해는 타행의 가능성이라는 실질적 관점을 경험과학적으로 최대한 밝혀내어 이를 책임 인정의 최소한의 윤곽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방 목적이라는 형벌 목적적 관점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만 형벌 불가 이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359페이지 하려는 이런 구성을 한다. 즉, 책임평가에서 예방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타행의 가능성을 척도로 하는 예방, 전통적인 책임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온건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도적 책임 구성은 독일 형법학자 록시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록시는 특히 타행의 가능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책임이라는 제3의 범죄 요건 이외에 예방 목적을 고려하는 제4의 카테고리를 벌책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타행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형법이 인정되더라도 적극적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행위자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벌책성이 탈락되어 결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특히 앞의 야콥스의 견해와는 달리 타행의 가능성을 책임평가에 척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책임평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여주고 행위자에 대한 본보기 처벌 내지 과잉 처벌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벌 부과의 전 단계에서 고려할 예방적 형벌 목적도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특별 예방 목적까지 고려하여 행위자가 국가 형벌의 칼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양가로 4번의 예방적 책임론의 전망. 방가로 1번의 예방적 책임론의 형법 이론적 의의. 야콥스의 기능적 책임 모델은 예방 목적에 대한 책임의 동속성을 인정하지만 록심의 벌책성 모델은 책임과 예방 목적의 상호 제약성을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 예방적 책임론의 주장은 범죄 성립 요건을 심사할 때부터 이미 예방 목적 내지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가져오면서 형법 도그마틱 범죄 체계론과 형사정책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방적 책임론은 예방 목적만을 고려하여 책임이라는 여부를 결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예방적 책임론자들도 교양법정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현행 형법의 책임 조각 사유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반화된 타행의 가능성과 예방적 형벌 목적은 형식적 포장만 다를 뿐 실제는 같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다. 일반적인 타행의 가능성이라는 척도도 한껍질 벗겨보면 그 속의 사회 구성은 누구라도 당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예방 목적이 그 실제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방적 책임론은 고전학파, 도의적 책임론과 근대학파, 사회적 책임론의 논쟁 이후에 형법의 성형 내지 신화로 칭되어 왔던 책임 영역의 탈형이상학화 내지 합법화를 도모하고 360페이지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방가로 이번에 예방적 책임론의 과제. 예방적 책임론은 규범적 책임 개념의 핵심어인 비난 가능성이라는 판단적도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그동안 책임주의가 이바지해온 국가형벌권의 제한이라는 순기능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동안 예방 목적의 과잉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여겨져온 객관적인 실체, 의사자유의 존부 내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책임론은 평등한 형벌권의 행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정치한 이론적 장치를 개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미완의 책임이론이다. 방가루 3번의 예방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 개념. 예방적 책임론의 책임 개념도 행위자의 책임 인정이 규범적 평가의 산물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책임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책임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심리적 책임론 및 규범적 책임론과 나란히 예방적 책임론을 위치시키는 설명 방식은 예방적 책임론의 책임 모델이 규범적 책임 개념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 비난의 근거 내지 책임 평가의 척도로서 타행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여 극단적 태도 혹은 타행의 가능성과 함께 절충적 태도, 예방이라는 형벌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책임 모델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도표로 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